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의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삼성의 D램은 이임률을 80%를 찍을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끝났다. 사이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이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의 길이가 짧아지고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전략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HBM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소식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공급 부족이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내년 영업이익률이 1,000조 원이 될 것이고, D램에서만 80%가 넘는 꿈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것이라는 두 가지 기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왜 부족한가? 왜 공급 부족인가? 반도체 공장을 빨리 지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알아보고, 그래서 얼마를 더 버는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볼 겁니다. 한 줄 결론을 보고 가겠습니다. HBM 공급 부족은 구조적으로, 제가 구조적이란 말을 많이 쓰죠. 최소 5년 간다. 그래서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에서 전략 자산으로 지금 변환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결과 이익률은 80%, 영업이익은 1,000조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5년 내내 부족할 것인가? 2030년 그 정도는 간다는 얘기죠. 생산 난이도가 다르죠. 그래서 HBM은 일반 D램에 비해서 서너 배 정도의 생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D램을 생산하는 것보다 웨이퍼가 서너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삼성의 HBM4에서 13GBps 고성능 빈을 나누죠. 등급을 나누는데 최상위 등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낮아요. 그러면 더 많은 웨이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공장이어도 생산량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을 해도 체감 공급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엔비디아 GTC 2016에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웨이퍼의 공급 부족으로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 그러죠. 거기에 나온 최신 발간 보고서에 보면 메모리 산업이 슈퍼사이클은 27, 28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또 메모리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28, 30년까지 메모리 및 플래시, 낸드 플래시를 얘기를 하죠. 칩의 연간 비트 증가율은 20%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웨이퍼의 생산량이 증가율이 20%를 못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요는 2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패키징 병목도 있죠. MRF나 TCNCF나 향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오겠죠. 한미 반도체도 2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기계를 내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공정 시간이 증가하고 장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결국 HBM은 D램이 아니라 패키징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조 리드타임은 주문해서 내가 물건을 받아볼 수 있을 동안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팹 증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최소 2, 3년이 걸죠. 2년이 아닙니다. 3, 4년을 봐야죠. 평택 캠퍼스도 지금 P5가 열심히 짓고 있는데 28년 9월 정도에 페이지 1이 가동을 하는데, 그 가동을 해서 램프업에서 정상적으로 웨이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용인의 원산면의 Y1 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즉시 해결 불가능한 거죠. 수요가 공급을 압도를 하죠. GPU, AI 서버라든가 ASIC 주문형 반도체,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자체 칩을 자꾸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공급할 반도체가 부족한 거예요. 추론 시장도 폭발하고 있죠. 핵심 포인트는 증설된 물량까지 바로 흡수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시장이 변화하고 있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량은 늘어나는 게 그냥 미미하니까요.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D램 가격이 거의
100% 올랐습니다. 추가로 30% 정도가 오르고 완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협상이 아니라 물량 쟁탈전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삼성전자는 1분기 D램 가격을 100% 인상했습니다. 2분기에도 추가로 30%를 인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새 수익성이 30%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이 발생을 한 거죠. 빅테크의 행동도 봐야죠. 선입금 10 내지 30%를 선불로 주겠다는, 헌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기계약 3 내지 5년 물량을 선점하죠. CSA 생산 능력 캐파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평택 캠퍼스의 피프에 페이지 3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웨이퍼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피포의 페이지 4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또 내년 초에도 가동을 하는 피포의 페이지 2의 물량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미 선점 다 하고 벌써 줄을 다 섰을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할 때 사는 시장에서 미리 확보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 산업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뭐 4년 사이클, 공급 과잉, 폭락을 이렇게 그냥 반복했었는데 구조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략 자산화된 거예요. 메모리는 이제 파운드리화처럼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파운드리는 주문하지 않으면 생산을 안 합니다. 주문을 안 하면 물건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D램이나 낸드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더 이상 4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AI 주도권을 위해서 비축해야 할 전략 산업으로 격상을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기사를 살펴보면 돈이 얼마나 벌리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얘기죠. D램의 영업이익률이 8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부분에서 D램 사업 영업이익률은 1분기에 80%를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 D램의 영업이익률은 2분기부터 기준 80%를 돌파하고 연간으로도 80%를 넘어설 것으로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원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D램 원가는 세 가지로 됩니다. 재료비는 10 내지 15%입니다. 웨이퍼, 화학물질, 가스, 원가 비중이 10 내지 15%. 감가상각이 또 장비가 들어가죠. 가장 크죠. 장비 EUV라든가 노광기라든가 이런 것들 비중이 40 내지 60%. 기타 이제 인력, 인건비 이런 것들이죠. 비중이 20에서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D램에서 영업이익률이 80%를 했고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가격이 폭등했죠. 완판이죠. 완판. 재고가 쌓일 일이 없죠. 공급자 우회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이익이 폭발한 거죠. SK하이닉스도 이달 말쯤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것인데 잘 나올 겁니다. 삼성은 1분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57조 2천억, 연간으로 해서 300에서 500조를 전망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30 내지 40조의 영업이익, 연간 한 200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 표가 지금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그 컨센서스를 통합해서 한번 쫙 본 겁니다. 잘 보면 참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천조국이 돼버린 겁니다. 시장이 보는 미래를 볼까요? 양사가 합산해서 900에서 1000조 원을 전망하고 있어요. 메모리 산업이 국가급 돈을 찍어내는 구조죠. 돈을 찍어낸다는 거죠.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 반도체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메모리 시장은 기존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공급자 우회 시장이다. 범용 D램 제품이 그 중심에 있다. 가장 중요한 구조적 결론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부족은 일시적이 아니라 설계된 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수율 문제, 공정인 복잡성, 투자 속도가 제한이 있죠.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는 동일하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GPU가 아니라 HBM이 시장을 지배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거죠. GPU 일정을 HBM이 결정해요. GPU 일정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이든 그 다음에 뭐 파이만이든 이런 모든 일정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삼성, SK가 HBM을 어떻게 만드냐. D램을 어떻게 만드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는 이제 전략 산업이 됐습니다. AI 경쟁력은 연산력 경쟁이고 연산력은 HBM 확보량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 담당자들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메모리 없이는 없는 기업은 AI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고객이 가격을 못 갖습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이익률은 80%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완전한 공급자 독점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자, 구독 달팽이의 최종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HBM 부족은 5년이 아니라 사실상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전략 무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리셋, 시장이 완전히 다시 변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